안녕하세요. 엄브렐라 리서치의 데니입니다. 데니의 주말 인사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작다는 분들이 있는데 볼륨을 좀 크게 해놓고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제가 녹음 기술이 없다 보니까 볼륨 조절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고, 이게 헤드셋 이어폰하고 이제 마이크랑 간섭이 생겨서 중간에 노이즈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멀리 띄워놓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투자 전략은 지난주랑 비슷합니다. 일단 지난주도 보면은 대형주가 아웃퍼폼을 했죠. 물론 중소형주 중에 올라간 종목들도 많지만 연말로 갈수록은 아무래도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좋아지는 그런 계절성이 있다라는 거를 꼭 염두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장 키워드는 이제 11월 미국 중간선거, 그 다음에 지금 현물에서의 수요 둔화, 중국 대비 한국의 인플로우, 그 다음에 중국의 GDP 방어, 요 정도가 이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미국 중간선거입니다. 중간선거가 나오면 사실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공화당, 민주당이 누가 되든 간에 이제 미국 우선주의가 될 걸로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이게 뭐냐면 이제 미국 퍼스트죠. 미국이 유리한 쪽으로만 가져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되면 한국이 유리하고 민주당이 되면 한국이 유리하다, 이거는 그냥 저희들의 바람인 것 같고요. 사실은 저는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중간 선거는 이제 중간 평가의 의미이고, 그 다음에 최근의 경제 상황을 많이 좌우를 하기 때문에 여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니까 아무래도 민주당보다는 이제 공화당이 좀 우위에 있겠죠. 근데 공화당이 집권한다고 해서 지금 가장 이제 2차 전지 같은 거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이제 IRA 정책, 요게 이제 드라이브가 약화될 거냐, 법안이 취소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니면 이제 IRA 폐기 어려운 이유는 이제 3분의 2의 양원 동의가 필요하고, 상원 하원, 그 다음에 대통령 승인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 출신이죠. 그래서 법이 공화당이죠. 공화당인가요? 지금 헷갈리네요. 제가 볼 때 지금 오바마랑 네, 어찌됐든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할 거기 때문에 이거를 양쪽 다 가져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을 이제 누르는 여권이죠. 지금 여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여권하고 지금 야권이 지금 헷갈리고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을 누르고 앉아 있는데, 일단 다수당이 공화당이 될 경우에는 이제 인플레이션 억제보다는 인플레이션 억제보다는 경기 부양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제일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제 IRA 정책이거든요. 이거 관련된 2차 전지들이 잠깐 눌릴 수 있겠지만 지나고 나면 지금 기존 계획대로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저가 매수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목소리가 이제 좀 많이 작다, 처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아침 9시 일어나서 이제 운동 갔다 와서 10시 반부터 책상에 앉아서 거의 11시간 정도를 앉아서 쭉 다 보고 퀀트 데이터 다 돌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자료를 올릴 때쯤에는 거의 기진맥진 자기 직전이에요. 요거 찍고 바로 자거든요. 그래서 몸에 목소리에 힘이 없다는 거, 제가 40대 중반이라는 거를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대였으면은 팽팽 돌아가겠죠. 그 다음에 중간선거 이후에 자료가 나왔는데, S&P 500은 2차 전지 세계대전을 2차 전지가 아니고 2차 세계대전을 제외하고는 평균 7% 이상 상승을 했다고 해요. 이제 과거의 데이터가 현재를 다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지금 중간선거 이후에는 어느 정도 상승 무드, 그러니까 정치적인 선거가 끝나면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도 대선이나 아니면 총선 끝나면 그때까지는 안 된다 하다가 갑자기 딱 방향이 정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패자는 말이 없고 이제 승자만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승자 혼자서 좋은 정책들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얘기가 나오니까 증시에는 나쁜 영향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나스닥 대비 S&P가
예전에는 성장주가 이제 S&P였잖아요. 지금은 이제 나스닥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은 나스닥 대비해서는 S&P가 확실히 우위가 있다. 왜냐하면 빅테크는 부진하고 시크리컬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소리가 왜 이렇게 나죠? 이게 중간에 끊으면 다시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끝까지 죄송합니다만 넘기기를 하셔서 그 부분을 좀 없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벌써 11월이에요. 저희가 연초부터 계속 그 주식을 얻어 터지다 보니까 지금 뭐 매일매일 똑같죠. 매일매일 뭐 단기 올라가 단기 빠지고 그렇게 힘든 시장인데 그래도 해외는 그 크리스마스가 굉장히 큰 그 축제입니다. 뭐 얼마 전에 저희는 참사로 이제 할로윈을 맞이했지만 크리스마스가 해외에서는 굉장히 큰 축제거든요. 물론 한국에서도 큰 축제지만 추석 명절만큼이진 않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아니면 뭐 FMC 그다음에 투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민이 깊어질 겁니다. 연초 대비 수익률이 연간으로 보면은 좋은 게 하나도 없었네 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웬만하면은 이제 내년 그림을 이제 그려줄 때 좀 좋게 얘기해 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악재인 뭐 지표가 나와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이제 해피 바이러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올 1월 초부터 이제 11월까지 이제 주식 투자를 계속 하셨던 분들은 이제는 지긋지긋하다라는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신줄은 꼭 잡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제 내년 거를 선반영해서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나아진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보기에는 11, 12월은 크리스마스 랠리, 그 다음에 펀더들의 윈도우 드레싱, 롱머니들의 미투입된 자금의 투입,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피벗 얘기가 이제 금융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자료가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이 보면은 금리 피벗하고 나서 엄청 빠졌습니다. 다. 그랬는데 자꾸 금리 피벗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현실이 힘드니까. 금리 피벗은 현실 회피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금리 이렇게 올라가지고 미국이 글로벌 넘버원인데 우리 이렇게 다 죽어나가는데 이거 다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미국은 한국의 어떤 지금 전세자금 대출에 이자를 내는 어떤 개인들에까지 이렇게 해줄 여유가 없습니다. 그 자국민 관련된 인플레이션 잡기도 지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 피벗된다고 하면 혹시라도 저는 한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여지지만 어찌됐든 금리 피벗이 세게 나온다면 금리 인하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하면 그날 아마 주식을 다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식 투자는 시나리오고 근데 이 시나리오에 대한 액션을 어떻게 취하느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염두를 두고 있어야 됩니다. 뭐 전략가, 이코노미스트, 이렇게 그 시장 전략하시는 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이제 사후에 해석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빠지는 거 3일 동안 보고서 이제 그 다음에 해석을 내놔요. 이게 이렇게 해서 빠졌구나. 근데 이제 매니저들은 첫날부터 이제 대응을 하죠. 이게 매니저와 애널리스트의 차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찌됐든 경기가 좋지 않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피벗이 되면 시장에서 자꾸 피벗 하는데 만약에 피벗이 되면 우우하고서 주식을 사면 큰일 난다 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던 이제 글로벌 포트폴리오 매니저 입장에서는 중국 주식을 축소하고 한국 비중을 확대하는데 여기 한국 대형주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미국 텍사스 교직원 연기금에서 중국 주식을 이제 절반으로 줄이겠다. 이게 아마 정부의 압력이 어느 정도 있었을 겁니다. 네, 한국 같은 경우에서 이제 보건복지부 아래 산하에 이제 국민연금이 있거든요. 네, 보건복지부 산하에 국민연금이 있는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복지부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고 복지부는 당연히 정부 블루하우스죠. 청와대의 눈치를 보고 요즘은 이걸 숨기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다 얘기해도 잡혀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MPS의 어떤 운용 전략에
정부의 입김이 많이 미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텍사스 교직원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세계 17위 수준으로 작지 않은데, 그러면 이게 과연 미국의 입김이 없었던 거냐라고 보면은 아닐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지금 바이든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어느 정도 대중국 견제를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걸로 뭐 눈에 띄는 뭐 돈 못 보게 한다, 못 보내게 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중국 경기가 안 좋은데 이제 주가까지 빠지면 이제 다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라도 좀 옆에서 공격을 하자, 옆구리도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머징에서는 이제 중국 비중이 줄어드니까 인도, 대만, 한국이 이제 좋아지는 건데, 이제 한국 비중이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대형주 호재로 나왔죠. 근데 이게 실제로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간에 센티멘트상 한국의 대형주는 단기 숏플레이가 이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헤지펀드들이 보통 그냥 박스권이라고 보고 숏을 계속 늘려가면 언젠간 먹거든요. 그런 플레이가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야, 외국인 롱머니가 이거 누가, 그러니까 싱가포르 헤지펀드도 물론 크지만 진짜 호주계 롱머니나 미국계 롱머니가 들어와서 갖다 주식 들어 올리면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실적이나 아니면 공시 같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것들도 대략은 시장에 알려진 내용이었지만 케이스론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는 대형주에 있어서 긍정적이다. 그래서 함부로 팔면 안 된다. 네. SDI 같은 경우도 실적이 예상보다 너무 잘 나와서 이게 세론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하루 만에 다 올려버렸죠. 네. 그래서 지금 다른 연기금들도 중국 비중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이게 텍사스 연기금 하나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수많은 연기금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점차적으로 포지션을 정부가 원하는 쪽으로 가져가겠죠. 그래서 중국의 비중을 점점 낮출 가능성이 높고, 한국이 많이 빠져 있고 환율은 이렇게 올라 있으니까 이렇게 저가 매수에 들어올만 충분히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볼 가능성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월가의 헤지 펀드들은 이미 9월부터 중국 포지션을 축소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헤지 펀드는 좀 빠르죠. 그래서 포지션 변경이 쉬운 헤지 펀드 이외의 연기금까지 포트폴리오 조정 같은 경우에는 좀 지속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요게 이제 저희한테 긍정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마이크로한 어떤 실적 나오자마자 그날 바로 오른다든지 이런 것들은 한국인 그 장중에 이제 붙어 있는 한국인 투자자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여지는데, 요 아이디어는 이제 어떤 걸 얘기하고 있냐면, 숏이 많은 이제 납법가들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반등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뭐 네이버도 이제 3분기 때 실적 나오지만 광고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호텔신라, 뭐 SK 하이닉스 등 이제 어느 정도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거는 무조건 숏, 이렇게 느껴지는 이런 종목군들. 그래서 시가총액 순으로 제가 쭉 봤거든요. 근데 주간으로 보니까 오히려 지수 대비해서 많이 시총 상위주들이 많이 졌어요. 예, 고려한 같은 거 많이 터졌고, 그리고 기관들이 이제 주간으로 많이 팔았고, 이제 장에 오르니까 팔았죠.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지금 좀 사고 있고, 이런 종목군들 중에 이제 언더퍼폼이 이제 3개월 동안 심했던 애들. 그래서 뭐 한국전력, 예를 들어 3개월 언더퍼폼 볼까요? 카카오, 네, 그다음에 현대, 기아. 요거는 이제 좀 펀더멘탈이 좀 문제가 있죠. 하이닉스 언더퍼폼 있네요. 3개월 동안 많이 오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연초 대비 많이 빠진 거는 SK 하이닉스, 카카오, 한국전력, SK 이노베이션, 삼성전기, NC소프트, 이런 애들이 이제 지금 반등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지수를 가진 사람보다 이걸 잘 사서 먹고 나오기가 쉽진 않아요. 어쨌든 세 번째로는 이제 중국 인바운드의 이제 꿈틀거림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코로나 정책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다라는 기대감이죠. 결론은 기대감은 이제 아닌데, 완전히 다 틀린 건 또 아니다. 중국 질병예방관리센터의 이제 전염병학 전 수석학자 정광이 이제 코멘트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위드 코로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시진핑 집권 3기까지는 가둬놨죠 거의. 중국은 굉장히 무섭죠. 이제 화장실이나 어디 뭐 롯데월드, 예를 들어 한국으로 치면 롯데월드에서 코로나가 확진이 되면 그 안에서 못 나옵니다. 네, 못 나옵니다. 걸리면. 네, 그럴 정도지만 그래서 이제 중국 지수랑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는 이제 광저우 오토쇼 같은 것들 이제 11월 18일부터 27일까지 하기로 됐던 거는 코로나로 연기가 좀 됐습니다. 그다음 중국 외교부도 코로나 정책은 이제 일관되고 명확하게 언급하겠다. 코로나19 확진자 나오면 항공편 중단하고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겠다. 시진핑이 눈 부릅뜨고 있는데 나는 고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게 커머디티나 이제 CLB 인덱스가 주간에 3.3% 올랐거든요. 그래서 요게 만약에 지속적이면 또 이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또 주는 건데 아마 요거 때문에 오른 거라고 하면 이제 중국이 극구 반대를 하면 부인을 하면 다시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금요일날 이제 아모레 퍼시픽,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글로벌 텍스프리 이런 것들이 올랐고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와 JTC는 이제 제가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종목들인데 JTC 같은 경우는 중국 인바운드의 일본 최대 수혜다. 한국만 수혜 보는 게 아니라 일본도 최대 수혜를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외교부 언급으로 이제 단기 관련주들의 조정은 있겠으나 이제 베이징 올림 마라톤 이런 것들은 또 행사를 진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대감이 부석부석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올해 대비 내년에 좋아질 거 확실한 거는 뭐냐면 중국 인바운드입니다. 중국 인바운드 올해 진짜 코로나 때문에 당 대회 전에 완전히 다 통제를 했고 당 대회 끝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확산이 되면서 그냥 다 가둬놨죠. 그래서 지금 팍스콘 같은 경우도 셧다운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결국엔 뭐 이런 것들이 풀리는 시점이 내년 초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올해 대비 내년 전망 중에 가장 안전한 거는 중국 인바운드예요. 그래서 지금 내년 초나 이런 것들은 계속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 언급을 드린 거는 중국 인바운드가 보면 박스권으로 움직였어요. 최근에 관련 지수가 바닥이 좀 꿈틀하죠. 뭐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빠질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했다가 다시 했다가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왜냐하면 요거는 저희가 타이밍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간으로 이제 GK의 파라다이스, 글로벌 텍스프리 이런 것들은 움직였는데 이제 연초 대비 상승률을 보면은 GK 빼고는 오른 게 없어요. 예. 안 되는 거죠. 펀더멘탈로. 근데 바텀업으로 보면 글로벌 텍스프리나 JTC나 이런 것들은 지금 펀더멘탈이 먼스 투 먼스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월별로 성장률이 워낙 베이스가 낮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200%씩 성장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결국엔 내년 초에는 무조건 이런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단기에 움직인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연말 연초에는 무조건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연말 연초에 갑자기 주도주가 되면 여기에 올라타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중국 부동산 경기 하강이 지속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역발상으로 캐펙스 투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커머니티 가격이 좋으니까 일단 이 캐펙스라는 거는 이제 이머징 쪽이 좋은 거예요. 이머징이 좋고 중국은 여전히 안 좋아요. 안 좋지만 이제 중국에 있는 한국 대출법인, 그러니까 뭐 은행이죠. 한국은행, 뭐 신한은행, 뭐 중국지점 이런 데들이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장에 어떤 빠그러지는 거를 영향을 줄 만큼 지금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GDP 같은 경우는 소비 플러스 투자 플러스 수출 마이너스 수입인데 중국이 만약에 무역 적자고 이제 소비도 지금 굉장히 최근에 많이 줄어들었죠. 소매 판매율이 2%까지 빠졌는데 만약에 투자로 GDP를 방어하지 못한다면 역성장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시진핑이 집권했는데 역성장이다. 이건 좀 말이 안 될 것 같아서 투자를 지표를 이제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굴삭기가 많이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중국과 미국 중에 어디가 수출을 더 많이 할까라고 보면 한국은 지금 중국에 더 수출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소비주들이 지금 반등이 세게 나오긴 했지만 단기적으로 펀더멘탈적으로는 좀 쉽지는 않은 게 이제 소비가 줄어드는 와중에 우리가 미국보다는 중국에 더 수출을 많이 한다는 거. 이거는
중국 소비주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잘 나오는데 멀티플이 빠져 있는 이제 네이처 홀딩스나 아니면 FNF 이런 것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아무래도 중국 소비가 줄어든다 이런 거에 우려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역발상으로 투자 쪽을 보자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나오는 뒤에 내용은 사실 중국보다는 이제 미국의 이제 캐터필러가 3분기 때 어닝 서퍼 나왔거든요. 근데 견조한 수요가 견조하고 가격 인상 효과라는데 사람들이 이제 안 믿는 거죠. 이 수요가 뭐가 견조하냐? 경기가 지금 꺼질 것 같은데 이러면은 굴삭기 망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실적은 잘 나왔고 4분기 가이던스를 성장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도 사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야, 매크로 이렇게 빠기지는 건데 이머징이 버티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 굴삭기를 바텀업으로 좀 보면은 데이터들이 이제 높은 원자재 가격 흐름 때문에 정부 주도의 경기 부양책들이 계속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 이제 뭐 북미 이런 데만 보고 있지만 브라질, 멕시코, 그다음에 남미 지역, 오세아니아 이쪽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성장을 한 거예요. 근데 두산 마켓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미 지역이 많은데 북미보다는 이머징 쪽이 훨씬 더 매출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한 게 이제 캐터필러가 이제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이제 두산 인프라코 내용을 보면은 이제 YOY로 공기산업 지역별 매출 그다음에 YTD로 나와 있는데 이제 3분기 되면 마이너스가 줄었죠. 연초 대비 중국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초보다 3분기 성장률이 더 높게 나온 건 신흥국하고 한국 쪽이죠. 그 다음에 노스 아메리카랑 유럽 같은 경우도 3분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중국도 돌아서고 있긴 한데 굉장히 지금 이머징 쪽이 돌아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판매 대수 증가율도 보면 발전기 쪽으로 많이 이제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인프라나 이런 쪽으로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안 좋게 보는 게 이제 토탈 레지덴셜 그 투자 같은 거 보면은 이제 토탈 컨스트럭션 보면은 야 이제 피크 아니야? 차트상 딱 봐도 피크 같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경기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기계도 보시면은 실적을 보면 3분기 때 보면 3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죠. 그래서 직수출 신흥국이 이렇게 됐어요. 잘 나왔어요. 인도, 브라질 여기 판매점 통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QOQ로는 좀 빠졌고 YOR로는 작년 베이스가 굉장히 낮았다는 의미죠. 그러면 지금 제일 좋은 게 여기 직수출 신흥국 쪽이에요. 그래서 북미 쪽도 좋긴 했지만 QOQ로 조금인 걸 봐서는 이제 2분기도 베이스가 어느 정도 QOQ로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고, 유럽은 생각보다 좋진 않네요. 네, 중국도 낙폭을 회복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지역별 매출이 이렇게 나오는데 직수출하고 있는 이번 쪽에 직수출하는 내용 비중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현대건설기계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이제 쭉 이제 보면서 이제 약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부분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최근에 보면은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예전에 제가 한 두 달 전인가요? 한미글로벌 어쩌고저쩌고 막 했는데 이렇게까지 갈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도대체 퀀트는 어떤 얘기를 하고 주고 있나 한번 세부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고점 대비 하락률은 코스피 코스닥 주간으로 2주 연속 올랐습니다. 그래서 2주 연속 올랐다. 네포트만 2주 연속 안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국 대비 미국의 성과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미국이 먼저 오르고 미국이 먼저 주정받고 한국은 덜 오르고 한국은 오히려 오르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성과가 이제 여기서 크로스가 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아웃퍼폼도 구간이 어느 정도 종료가 되고 한국의 상대적인 선방이 지금 나오고 있다 라는 점입니다. 이 점을 좀 보시고 되어 있고, 이렇게 빠질수록 한국이 아웃퍼폼, 이렇게 되면 미국이 아웃퍼폼인데 11월 들어서는 한국이
급속도로 아웃퍼폼을 좀 했죠 저희가. 그래서 요게 뭐 계속 박스권으로 움직였지만 그래서 이렇게 가버리면 이제 요걸 지금 계속 트래킹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한번 가면 이제 이머징으로 본격적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에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태까지 뭐 슬슬 그냥 지수만 봐도 재미가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개별 종목이나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면밀하게 봐야 될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초 대비 수익률을 보면은 이제 연초 대비 수익률 대만 지수가 조금 상승을 했고 다우 산업이 반등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IT 납복과대나 시크리컬 업종이 순항이 되고 있는데 결국 S&P가 500도 이제 어느 정도 나스닥보다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3개월 순위로 보면은 항생지수 반등, 그러니까 뭐 많이 빠진 거 기술적 반등이라는 거죠. 그거 빼고는 이제 필라델피아 순위도 이제 어느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1개월 수익률로는 나스닥이 크게 하락했고 나스닥이 오랜만에 꼴등을 했어요. 그래서 1개월 동안은 나스닥이 꼴등을 했고 다우 항공지수 이런 것들이 이제 순위 급등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장주가 결국 다우 지수, 다우 항공지수 쪽으로 가 있다. 뭐 한국으로 치면 뭐 방산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나스닥 부진, 이제 IT가 부진. 한국도 IT 개별 종목들은 힘을 못 써요. 네. 개별 종목들이 지금 힘이 없이 쭉쭉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파턴 피싱 하기에는 잘 모르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IT 반도체 세트랑 바이오를 보면은 2, 3주간 이렇게 빠졌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와 이거 아웃퍼폼 아니에요 했다가 바로 제가 얘기하니까 바로 꼬무룩 됐죠. 네. 항상 뭐 반대로 가는 거죠. 그렇지만 일단 어느 정도 추세의 하단을 찍고 지금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 저가 매수가 좀 가능한 부분일 것 같다. 만약에 바이오가 빠진다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수가 이제 보시면 곧버스로 봤을 때 이 전고점을 뚫어버렸습니다. 개인들이 확신하는 거죠. 경기가 너무 안 좋다. 펀더멘탈 안 좋다. 펀더멘탈 안 좋으니까 이거 지금 쇼트해야 된다. 오름 쇼트해야 된다. 이거 기술적 반등이다. 라고 이제 다른 전문가라고 하시는 유튜버들 계속 그분들 얘기 들으시면서 돈을 버나 안 버나 계속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 버신 분들 얘기를 들어야죠. 제가 벌었다는 게 아니고요. 근데 요 전고점이 되는 건데 결국엔 개인 코퍼스 같은 경우 전고점을 뚫고 지금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지수는 반등이 나온다. 얘는 외국인들이 순매수세가 약하긴 하지만 순매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가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럼 뭘 샀냐? 뭐 샀나 볼까요? 보면 대형주를 샀는데 외국인들 거의 대형주고 대형주는 철강금속 팔았고 전기전자 위주로 샀다. 우주장비는 물려서 사는 거고 금융도 그냥 시장을 사는 거고요. 화학을 좀 샀네요. 그래도 근데 철강금속 이 시장이 좋아하는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좋아하는 포스코홀딩스는 안 삽니다. 그럼 걔네 입장에서는 뭐 리튬 수산화 리튬 뭐 투자하는데 뭐 포스코 홀딩스를 투자할 이유가 있나요? 그냥 브라질에 있는 그 광산에 투자하면 되지.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은 관심이 없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사모펀드 같은 경우 코스닥이 미친듯이 팔았죠. 투신도 팔고 올 매도입니다. 기관이 뭐 미친듯이 팔았네요. 이러니까 코스닥이 힘이 없죠. 그 다음 외국인 지수 선물 순매수 이제 제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그래도 바닥을 찍고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이렇게 도는지가 문제예요. 지금 연초부터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대형주들이 힘을 못 썼죠. 힘을 못 썼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기대를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정도 빠졌거든요. 그 다음에 성장주 시크릿컬 요거 납복과대 애들 이제 쇼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같이 오르고 있거든요. 같이 오르고 있어서 지금 보면 스프레드가 옆으로 기고 있어요. 보이십니까?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옆으로. 이 얘기는 시크릿컬 롱 하면서 숏을 쳐야 된다. 근데 이걸 못 들어가면 숏만 그냥 쳐서는
네이키드 슛으로 하면 터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다행히도 삼성전자 외국인 개인 순매수랑 역방향인데 지금 보면 개인이 좀 팔았습니다. 계속 이렇게 좀 판다면 이렇게 올라갈 개연성이 계속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상승 추세가 이제 소폭 강세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 원달러가 이제 보면 이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달러화가 이제 추세가 무너진 건 아니지만 약간 이렇게 뭐 흐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드니까 이머징 쪽으로 조금 돈이 올라오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호주화입니다. 호주화랑 원달러랑 거의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보면 바닥 시그널이 어느 정도 호주화가 나와서 호주 달러 빨리 환전해 놔야겠네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게 이렇게 추세가 계속 하락했는데 과연 이렇게 뚫고 여기 이 부분을 뚫고 이렇게 올라가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호주화 강세니까 이머징의 강세는 한국의 강세입니다. 그래서 장중에 제가 호주 달러를 계속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채는 뭐 갈게 가는 거죠. 4.5% 연말까지 가는 거고, 두 달 안에 도달해야 돼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전히 10개 국가들, 메이저 10개 국가들의 10년물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고요. 네, 계속 오르고 있다. 그 다음 솔라나 같은 경우도 의외로 저희가 좁은 박스를 좀 돌파하고 있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달러 약세를 먼저 예견하고 배팅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CRB 인덱스가 주간으로 좀 올랐어요. 3.3% 오르긴 했지만 너무 걱정하진 않는 건 중국 리오프닝 요거 때문에 이제 오른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걸 부정했기 때문에 다시 빠질 수가 있는데, 만약에 리오프닝이 어느 정도 내년도에 고려하고 있다 이런 코멘트만 나와도 이제 이렇게 또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금리가 또 올라갈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뭐 시장이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 보면 큰 방향성이 없죠. 오히려 빠지지 않을까 연말 대비. 그래서 코스닥 장투보다는 미리 맞은 거를 사시는 건 괜찮지만 그냥 좋은데 올라 있는 거, 버설프게 올라 있는 것보다 그냥 신고가 사는 게 낫습니다. 이럴 바에는. 그 다음에 외국인 제약바이오 비중을 보면 이제 바이오가 9월 말에 피크를 찍고 이제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바이오는 어느 정도 좀 단기 슈팅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RSI 모델 이거 더블 바텀 예상했는데 한 번에 다 올라와 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되나라고 지금 고민을 해야 될 찰나입니다. 사실은 기계적으로 보면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오른 게 없는데 왜 그러지? 약간 이렇게. 그래서 이게 바로 퀀트의 힘이죠. 이렇게 되면은 주식을 또 풀로 들고 가는 것보다는 그냥 단기 트레이딩으로 먹은 거는 차익 실현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RSI 코스닥도 이제 56%까지 해서 올랐는데 애매하죠. 사실 여기로 갈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오히려 장이 반등 나온다. 그 시그널을 어떻게 읽을 수 있냐? 조선이 지금 보면 RSI 거의 밑에를 뚫고 지금 오랜만에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같은 게 이제 팍팍 튀면 이거 LNG 가격 때문에 오는 거 아니야? 로직은 이제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돌아가면서 오르면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의 반등이 나오고, 한 바퀴 다 이제 순환매, 반도체 올랐다, 2차전지 올랐다, 조선 올랐다, 외국인들이 이제 그렇게 사는 거죠. 지수를 못 따라가게 그렇게 삽니다. 채울 때 한꺼번에 티나게 가스켓으로 사지 않아요. 나 산다 이렇게 하면서 절대 안 하고, 화학주 샀다, 좀 자동차 샀다,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요. 헷갈리게. 네, 그런 거가 제가 이제 매니저 시절에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전략 위주로만 말씀드렸는데, 언젠가는 또 종목장이 오겠죠. 그래서 제가 선호하는 종목군들은 여기 중간에 넣어놨고, 크게 바뀌진 않습니다. 실적을 보고 아마 의견을 바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것 중에 괜찮은 것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어플리케이션, 엄브렐라 리서치 어플리케이션 올려드렸으니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주식의 이제 중수 이상 이제 프리미엄 리서치 자선가들
위주로 리서치를 하고 있는 저 엄브렐라 리서치의 데니입니다. 데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